안녕하세요. 로로쌤의 핫 이슈입니다. 자, 평소에는 경제 혹은 주식 관련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슈가 되는 신문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봐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 카카오의 카풀 허용 그리고 택시 파업, 우리나라 이제 시민들의 반응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제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죠, 당연히. 자, 카카오의 카풀 허용. 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택시가 워낙 오랫동안 이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온 상태고, 앞으로 사회는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이번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택시가 파업을 했는데 오히려 파업한 택시가 억울하다고 택시 업계 다 죽인다 라면서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택시 파업 시도. 자, 문제점이 뭐냐? 일단 택시 업계가 이렇게 파업을 시도했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죠? 오히려 도로가 쾌적해졌다. 출퇴근길 너무 쾌적해졌고 앞으로도 파업 계속해라.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점거하고 이동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다고는 해요.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어요. 도로 점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파업하는 거랑 이런 거는 봤으니까. 자, 일단 택시의 문제점을 볼게요. 택시의 문제점. 자, 현실적으로 봅시다. 저는 제가 느끼는 최고의 문제점은 승차고고요. 아니, 내가 편하려고 비싼 돈 주고 택시를 타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집에 가기 위해서 아무 때나 나를 위한 공간에서 이동을 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승객을 골라서 태운다. 높은 금액은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택시가 지하철보다 버스보다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수단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낮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더 비싼 금액을 내는 건데 내가 탈 수가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종로구 쪽에 이제 평창동 구기동 이쪽에 살았는데 강북에서 가장 택시 기사분들이 안 가려고 하는 동네죠. 그러니까 멀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좀 멀면은 거리가 좀 멀다라고 하면은 가세요. 멀면 가지. 네. 애매한 거리.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번화가라고 치면은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가 제일 가까운 번화가예요. 종로에서 타면은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5,000원 전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종로에는 한 10초에도 내 눈앞에 빈 택시가 대여섯 대가 지나가요. 10초면 대여섯 대가 지나가는데 장소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종로 2가 쪽에 금강제와 그 코너, 사거리 코너 그쪽에 보면은 정말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도 저를 태워주시는 분은 안 계세요. 굉장한 문제 아닌가요? 5, 6천 나온다고 안 태워주시는데 저는 그때
다들 이제 뭐 자리가 있어서 한잔 하고 하면은 그래도 그 택시를 타고 가게 되잖아요.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옆에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버스 타면은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딱 막차가 끊기잖아요. 다들 멀리 가려고 하시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요라고 하세요. 우리가 먼저 타면은 승차 거부가 되잖아요. 못 타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앞에 한 걸음 걸어가서 타려고 택시 문을 잡으려고 하면은 쓱 지나가세요, 그냥. 엑셀을 밟아서 가속 페달 밟아서 쓱 지나가세요. 집에 못 갑니다. 제가 1시간 넘게 택시를 못 타가지고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택시를 못 타갖고 택시 탈 돈으로 맞은편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사 먹고 집에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키도 크고 다리가 기니까 이제 걸음걸이가 일반 사람보단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1시간 좀 안 걸렸는데 보통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겠죠, 당연히. 그렇게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살이 애릴 정도의 추운 날에도. 당연히 햄버거 먹은 거는 몸을 좀 식히고 가려고, 그리고 한잔 했으니까 이제 출출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문제점이 큰 것 같아요, 승차 거부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죠. 근데 왜 유독 그 번화가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럴까요? 정말 많은 택시가 번화가에 오는데 이거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난폭 운전. 이건 택시뿐만 아니고 택시, 대리운전, 이건 카풀도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난폭 운전 진짜 방향지시등도 잘 안 켜고, 뭐 심지어 멀미가 나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브레이크랑 뭐 급출발 이런 거는 뭐 기본이죠. 운전을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은 똑같이 빨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금이니까 그건 이해해요. 빨리 가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발언 중 하나는 그런 거. 뭐 사장님 그 요금 때문에 일부러 신호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신호 걸리면 오히려 택시 사장님들은 손해거든요. 시간이 금이니까 빨리빨리 많은 거리를 운행을 해야 돈이 이제 계속 수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일부러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시는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출발을 해도 빠르게 출발을 하더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출발을 하시고 쓸 때도 이제 천천히 브레이크를 탁탁탁탁 밟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닌 분들, 그냥 성질만 급하신 분들, 마음만 급하신 분들은 급브레이크 밟고 급발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급발진이 아니라 급출발이죠. 운전을 좀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택시 하시는 분들, 대리하시는 분들, 카풀 하시는 분들, 운전을 좀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미 날 것 같습니다. 속이 안 좋아요, 그런 차를 타면. 이런 건 다 문제점이죠. 난폭 운전.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저런 거는. 밤이라서 차가 조금 적으니까 사고가 자주는 안 나는데 대신 한 번 나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저런 거.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 위에 2개는 아직도 많고, 요즘에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 아무 말 대잔치. 요거 하니까 요 바로 앞에 이슈로 제가 미국 셧다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날치기가 많이 나온다. 날치기 법안 통과.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여야 이제 거대 정당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그 야 3당이 뭐 단식 투쟁하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켰죠. 선거 때는 그렇게나 못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더니 어떻게 또 둘이 잘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적폐를 청산 안 하고 적폐랑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은데, 뭐 그거는 뭐 됐고,
저는 그때 제가 아무 말 대잔치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앞에 에피소드 보시면 있습니다. 어, 그, 자, 예를 들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 투표에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거잖아요. 시킨 국회의원 의석만큼 다음 선거 때 의석을 축소하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 갖고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배제시키지 않겠죠? 다음부터는. 본인들 밥그릇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 말 한다는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종교라던가 정치라던가 이거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교 해가지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냥 내릴 때 좀 기분이 안 좋게 내린 적이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무교라고 했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일행도 있었는데 일행도 똑같이 내리고 나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앞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랬는데 그런 경우 이제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난폭운전은 우리 육체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아무 말 대잔치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겠죠. 자, 카풀에 대한 문제점. 카풀에 대한 문제점. 자, 카풀이 원래 지금 카카오 카풀이나 이런 것처럼 원래 소득을 얻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었죠. 초기에는 보통 직장 동료 방향이 같다. 이러면은 차를 여러 대 운행하지 말고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하자. 교대로. 뭐 홀수날은 네가 짝수날은 내가 하든 이번 주는 네가 다음 주는 내가 하든지 해가지고 같은 방향끼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한다. 혹은 저는 뭐 차가 없고 그 동료는 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동료가 차를 매일 이렇게 태워주는 대신 제가 유류비를 좀 기름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술을 한 잔 산다던가 아니면 매일 커피를 한 잔 사준다던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의 카풀이 보통은 초기에 유행을 했죠. 그런데 이게 수익수단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 택시업계가 죽는다. 글쎄요. 이거는 시대의 변화니까 이거를 택시 쪽에서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카풀이 대기업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런 거지 이미 카풀 어플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많이 있어요. 문제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카풀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범죄나 이런 부분 얘기하잖아요. 검증되지 않았다. 똑같아요. 택시는 검증됐나 그럼? 그럼 택시가 검증됐다 그러면 택시만큼 검증하면 되잖아요. 택시는 검증이 됐나요? 뭐 범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 얘기가 굉장히 많죠. 범죄. 근데 저도 이거는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지인분 중에 노약자분이라던가 가족이나 지인 중에 노약자분 여성분들은 선뜻 태우고 싶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탈 수도 있을 텐데 노약자분들을 선뜻 타세요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자녀분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내 와이프, 내 여자친구 타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 제가 요거 카카오 그 티에 카풀
크루라고 하네요. 여기는 카풀 하는 운전하시는 사장님들을 크루라고 해요. 크루 등록 조건이 준중형차 이상이래요. 경차랑 소형차, 렌터는 당연히 안 되고, 이거는 얼마나 범죄 가능성이 높겠어요. 경차랑 소형차, 이분들 참 소외받으실 거예요. 경차나 소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준중형 이상을 몰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알바비를 주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준중형차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위해서, 알바를 위해서 사신다면은 조금 더 큰 차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좀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택시를 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차에 타고 싶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현대가 있으니까 또 아반떼를 타기보다는 소나타를 타기보다는 그랜저 제네시스를 타고 싶은 건 당연한 거겠죠. 편안하잖아요. 차도 넓고. 그래서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경차, 소형차 이쪽으로 하면은 만족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차, 소형차 운행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근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내고 하는데 당연히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타고 싶겠죠. 자, 그리고 최초 등록일이 7년 이하. 요것도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7년 이하 차량이 맞겠죠. 왜냐면 너무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의 위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게 키로수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절충안이 생기겠죠. 7년 이하 차량. 자, 대인배상 2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험. 요거는 좀 문제를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자, 보험 문제.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보험사 재량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요런 보험 쪽 관련된 법이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화재보험 쪽 주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꾸 주식 쪽으로 빠지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보험사 재량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 보험 쪽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카풀의 문제점보다 이제 카카오라고 칠게요. 카카오 카풀의 문제점. 우버 택시는 거절? 우버 택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는 그냥 너무 손쉽게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이제 형평성 논란, 물론 우리나라 골목상권이라서 우버택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은 보호무역주의인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우버택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쪽으로 제재를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그래서 너무 카카오 밀어주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콜뛰기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택시나 카풀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콜뛰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도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이고 덕분에 제가 편하게 잘 왔습니다라고 전 인사를 하고 내리는데, 정말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연락처를 따로 받아가지고 따로 불러요. 사장님 저 어디 가는데, 사장님 저 집에 가는데 해가지고 이제 따로 불렀으니까 콜비나 이런 게 따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터기도 안 끊고 가면서
따로 부수입을 챙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콜뛰기라고. 근데 그거는 카풀의 문제점이 아니라 택시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콜뛰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라고 지금 아직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 옛날만큼 많진 않아요. 지금은 거의 없긴 한데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쪽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카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문제점은 이거라고 봐요. 이 택시 검증됐냐라고 했는데 이게 우버 택시를 기준으로 할게요. 카카오 택시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7년 이하고 보험만 돼 있으면 다 되잖아요. 우버 택시의 경우 미국에서 운전 생활 1년 이상 운전 생활을 1년 이상을 해야 돼. 미국에서 장롱면허 안 돼. 장롱면허 안 돼. 1년 이상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정도. 그리고 미국 체류에 대한 자격 증빙이랑 범죄 이력 같은 거 요런 거를 다 체크를 합니다. 우버택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카풀 할 때 택시 할 때 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뭐 굳이 뭐 택시에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카풀에다 문제점을 제기할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리운전까지 체류 자격증빙 범죄 이력 다 보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자격을 좀 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막을 수 있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확률은 조금 범죄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땐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택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 제 생각에는 택시가 너무 많다. 그래서 회사에 내는 걸 산학금이라고 하던가요? 산학금 채우는 것만 해도 힘드시잖아요. 택시가 많아서 그래요. 택시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그건 또 싫으시잖아요. 카풀을 막기보다 택시를 줄이고 제 생각입니다. 요금을 조금 더 올리면 돼요. 조금 더 친절하게 교육을 하고 조금 더 택시가 고급 상품이다라는 거를 일본처럼 일본 가면 택시는 정말 고급이잖아요. 근데 진짜 비싸죠. 그 정도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상. 근데 인원을 조금 줄이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좀 고급화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교육받으신 기사분들만 해서. 그리고 뭔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철저하게 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친절하신 택시기사분들이 무고하게 같이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자 해결책이라고 볼까요? 이거는 저만의 해결책이에요. 나만의 해결책. 이게 제가 알기로 일본은 국민 360명당 한 대 택시가, 우리나라는 120명당 한 대 택시가.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건 맞아요. 그분들도 고충이 있으신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뭐 택시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모두 다 똑같지는 않아요. 국회의원들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나라님도 욕하는 나라잖아요. 욕을 막 하면서 보면은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정말로 대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그러시 그것보다는 이제 집단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본인의 정당이라던가 본인의 이익이라던가 이런 그런 쪽을 이제 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청렴하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종종 보면은 이렇게 계시죠. 똑같습니다. 괜히 무고한 분들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택시가 좀 줄어야 돼,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는 반발이 더 심하겠죠.
왜 기업은 안 좋으면은 명예퇴직도 하고 하는데 왜 택시는 그게 안 되나? 택시도 줄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러면 또 이걸 들으시는 이제 택시 사장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제대로 교육되고, 대신 그분들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으셔야겠죠. 선별되신 분들이니까. 안 좋은 분들을 줄이자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교육되신, 서비스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분들이 택시를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보험 문제 해결돼야 한다.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서로 피곤해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해결하던지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보험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을 봐야지 이제 카풀이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있는 카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해결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줄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은 카풀을 하면서 뭔가 우버 택시 같은 경우 호주였나요? 제 기억은 호주였던 것 같은데, 우버 택시에서 뭐 운행하면서 어디서 나오는 일부 수익 금액을 이제 다시 뭐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아니면 택시 운전기사분들한테 조금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로 간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나 좀 잘 봐가지고 해소를 하면 좋겠죠. 중간자적 입장에서 정부가 너무 카카오 편을 들거나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너무 택시 편을 들 필요도 없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이 모두가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만 그냥 피 안 흘리고 가겠다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한 걸음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가 너무 많다 어쩐다 했는데 이게 자정작용이에요. 자정작용,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택시 자체에 자정작용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됩니다. 세상에 택시 상권이 무너졌다, 이거는 죽으라는 거다라고 해서 파업을 하시는데, 오히려 파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이 얘기한다는 거는 반성하고 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이고 급여를 좀 높이고, 산학금 납부하기도 빠듯하다고 하시잖아요. 예전에도 다큐멘터리나 뉴스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산학금 납부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 구조 문제,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택시에다가 카풀에다가 대리운전까지 같이 겹치는 문제예요. 이거는 둘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리운전까지 같이 겹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터진 게 카풀에서 터진 거예요. 대리운전부터 지금 쌓인 거야, 택시업계는. 네, 교묘하게 잘 피해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 문제가, 이게 당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질질 끌려갈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택시, 그리고 택시 파업이 지금 택시를 위한 게 아니고 이거 사실 카풀을 위해서 한 게 됐어요. 지금 택시 파업하면서 카풀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7배 이상 7.7배 정도 늘었다고 하죠. 카풀 이용이. 오히려 택시 파업을 하면서 카풀을 홍보해주는 효과가 돼 있습니다. 지금 택시 파업이 오히려 카풀을 홍보해줬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우리 파업할 거니까 당신들 이거 이용해보세요 라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이용해서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쪽을 이용하겠죠. 카풀을. 오히려 택시 파업은 장기화되면 택시업계의 타격이 더 크지 카풀업계의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택시업계는 빨리 복귀를 하시는 게 아마 밥그릇 지키기에는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 해결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자정작용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업계에서. 그리고 보험 문제 해결해야 되고 보험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 조건 강화 이거는 필수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격 조건은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다 똑같으면 좋겠어요. 택시, 대리운전, 그리고 카풀 다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택시는 안전한데 쟤네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검토. 그래서 그리고 택시 파업에서 카풀 홍보해주고 그러지 말고 그 일선에 복귀하시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파업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카풀에 도움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있잖아요. 거리가 한산해졌다고, 덜 밀린다고. 그러니까 반성할 건 반성하시고 남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반성할 건 반성하시고 개선할 건 개선하면서 이제 가야지. 이제 서로 맞춰가야지. 이건 한쪽만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바로 뭐 특정 한쪽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카카오에다가 너무 그냥 무혈성 시켜준 게 이게 문제가 됐는데 카카오가 자꾸 골목상권 침해하는 게 뭐 좋지는 않게 보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터진 거죠. 택시의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말 못하다가 이제 시민들이 오히려 이번 그 택시 파업을 계기로 폭발을 시켰잖아요. 시민들이 폭발을 시켰죠. 그러니까 오히려 택시 업계가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정작용에 대해서 좀 같이 택시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가지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법을 제정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격 조건이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이제 이용자들도 이제 걱정 없게끔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디슈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시업계도 힘내시고 카풀 쪽도 힘내시고 정책 관리하시는 이제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